제38대 뉴욕 한인회장 한인 1세 김광석 후보와 한인 2세 강진영 후보가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1개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상원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 법안을 통과시켜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학자금융자 탕감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1세 김광석 후보와 한인 2세 강진영 후보는 합동 연설회를 열고 자신들이 가진 뉴욕 한인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67세가 되는 기호 1번 김광석 후보와 올해 39세가 되는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1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뉴욕 한인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미래를 향한 자신들의 공약과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광석 후보는 더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펼쳤습니다. 기호 1번인 김 후보는 30여 년간 KCS에서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 한인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다른 유관단체들 연계해서 그런 봉사단체들이 더 재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그러한 봉사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한인들의 필요한 일들을 잘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돕는 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영 후보는 이제는 한인 2세들이 책임감을 갖고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성공한 2세들을 뉴욕 한인회에 적극 영입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뉴욕 한인회관의 정상화, 주류사회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후원 유치, 취약계층에 처한 한인들을 위한 사랑 나눔 캠페인 지속, 성공한 2세들과 한인 학생들 간의 멘토십 프로그램 등 총 8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인회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를 통합하여 2세대, 3세대 젊은 이들과 학생, 유학생, 전문가, 사업가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향후 뉴욕 한인회의 튼튼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해 각 후보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광석 후보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겠다고 답했고 강진영 후보는 주류사회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유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인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대책, 청소년, 범죄 예방, 인권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정부 규정으로 한인회를 운영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한인회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고 그 서비스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이제 그랜트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 재단 쪽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코퍼레이션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큰 제약은 없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런 그 클래리피케이션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스텝이 진행될 걸 알고 있습니다. 1세 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성공한 2세들 솔직히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릴레이션십을 더 가까이 만들어서 후원을 더 많이 받아서 we need to increase the operational budget of New York 한인회. So 최우진 회장님도 그동안에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 릴레이션십을 더욱 더 이제 더
가깝게 만들고 더 후원을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직을 두고 세대 간 맞대결을 펼치는 한인 1세 김광석 후보와 한인 2세 강진용 후보의 운명은 오는 11일 일요일 결정됩니다. 합동연설의 전체 영상은 TKC 뉴스에 이어 바로 방송됩니다. 오는 11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1개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퀸즈,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 뉴욕은 5개 지역에 8개의 투표소를 운영하고 뉴저지에는 포트리, 리치필드, 에디슨 등 3개 지역에서 3개의 투표소를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는 플러싱 대동현 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뉴욕 장로교회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맨해튼에는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롱아일랜드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는 만백성교회, 그리고 웨체스터는 스카스데일 소재 어치브 체육관에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뉴저지는 포트리 한남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에서 3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투표 자격은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에게 주어집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아이디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의 김광석, 기호 2번의 강진용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관위는 14년 만에 치르는 경선인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각 투표소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에 꼭 시간을 확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상원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어젯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을 표결에 회부해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법안을 단 한 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은 찬성 44명, 반대 4명, 공화당은 찬성 17명 대 반대 31명, 무소속은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찬성이 63표를 얻었습니다. 대다수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우려가 디폴트 위헌보다 더 큰 것은 아니라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낮 법안에 서명했으며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융자 탕감 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찬성 52대 반대 46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우위에 있지만 여당 속의 야당으로 불리는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조 맨친 상원의원과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 상원의원, 또 지난해 말 민주당을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공화당에 동조해 반란표를 던짐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지난달 24일 손쉽게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연방상하원은 의결 정족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연방규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약 연방규정 무효 조치를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 뉴욕시 외곽의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자동으로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뉴욕 주립대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자동적으로 입학 허가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은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이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립대는 뉴욕시 외곽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약 12만 5천 명에게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합격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고등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대학 진학률 또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의원들과 호컬 주지사는 지난 5월 뉴욕의 공립대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을
13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예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퀸즈 큐가든에서 강도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5세 남성이 수십 건의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퀸즈 큐가든에서 강도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5세 남성 찰스 포너는 강도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25건의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찰스 포너의 집에 약 30여 정의 총기가 발견됐고 대용량 탄창과 방탄조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포너는 5개의 총기에 대해서는 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그 외 25정에 대해서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무기 소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찰스 포너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포너는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보았고 그게 바로 총기를 소지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강도의 유가족들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만약 찰스 포너가 총을 쏜 것이 정당방위였다면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에 맞아 숨진 범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다수가 한국어 신문 등 모국어로 된 언론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디어 관련 정보 분석 전문 업체인 닐슨은 아시안 아메리칸 광고연맹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계의 40% 이상이 모국어로 된 신문이나 라디오 등의 언론을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에서 광고하는 브랜드 구매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어 응답자의 경우 67%가 모국어로 된 광고에 주목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안들의 선호 미디어 매체로 스트리밍 TV가 뽑혔으며 라디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응답자의 21%는 매주 7시간 이상 라디오를 청취한다고 밝혔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인은 38%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안들은 모국어로 된 미디어와 콘텐츠가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응답자의 50%도 모국어로 된 매체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고 답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레미콘 판매 및 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재판에서 8대1로 노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노조가 지난 2017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레미콘이 가득 실린 트럭을 그대로 두고 파업에 돌입해 콘크리트가 레미콘 트럭에서 굳어버린 것은 물론 레미콘 구입자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은 손실이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친트럼프 언론을 통해 간간히 공개되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내 사진 만장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마르코 폴로 설립자인 가렛 지글러는 어제 바이든 랩탑 미디어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헌터 바이든 랩탑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진 만여 장을 올렸습니다. 지글러는 어제 사진을 공개하면서 만장의 사진을 확인하고 공개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사진이 공개된 사이트는 사실상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랩탑 사진 중에는 마약을 흡입하는 모습,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 우크라이나와 중국 회사들과의 거래 및 보수 등이 담긴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이사에 선임된 뒤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 중국 억만장자와 성관계를 대가로 사업 거래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이자 헌터의 친형인 뷰 바이든의 부인인 헤일리 바이든의 나체 사진도 발견됐으며 헌터는 형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도중에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 참석 도중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놓여진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경호국 경호요원들과 사관학교 관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갔고 바이든은 3명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어선 뒤 혼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돌아가던 중 뒤로 돌아서서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신용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80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헤오보스비치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기도 했으며 2021년 3월에는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2020년 11월에는 반려견과 놀다가 미끄러져 한동안 다리를 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전에 뛰어든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연임 가능한 후보론을 주장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발끈해 거친 말을 내뱉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31일과 어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 이른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을 방문해 주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도 간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픈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나는 한 번 당선된 뒤 연임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가능 후보론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며 대통령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면 2번의 임기가 필요하며 나는 2번의 임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아이오와를 방문해 드샌티스는 8년이 필요하며 8년 동안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6개월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을 모두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느냐며 곧바로 트럼프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탄탄한 고용률이 증시에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며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해야 약시장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 실업률이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 은행권 대출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탄탄한 고용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긴축 정책을 지속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500 지수가 올 들어 9.9% 상승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지난주부터는 다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실업률 급증이 증시가 대폭락 뒤 반등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신호 중 하나였다며 현재는 실업률이 급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집을 사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덕이는 생활을 하는 하우스푸어가 뉴욕시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설팅 업체 챔버 오브 커머스가 전국 170개 도시 중산층 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하우스푸어가 가장 많은 도시는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아시로 1년 연소득 30% 이상을 주택 모기지 상환에 사용하는 주민 비율이 59.3%에 달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중산층 연평균 소득이 12만 600여 달러인 반면 1년 모기지 상환 비용이 3만 4천 달러며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인 45.3%가 연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상환에 충당, 전국에서 하우스푸어 비율이 3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LA는 중산층 평균 연소득이 12만 2천여 달러로 뉴욕시보다는 조금 높지만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3천 달러에 달하며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로 사용하는 주민 비율이 48.7%로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또 LA에 이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하와이주 호놀룰루 등의 순이었으며 10위 내에 플로리다주 도시가 4개, 캘리포니아주 도시도 4개가 포함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큰형의 딸로 삼촌인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메리가 성추행 소송에서 승소한 진 캐럴과 협업해 더 이탈리안 레슨이라는 책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카타르 등 미국과 경쟁 내지 적대적 관계인 국가의 국영 언론사 기자가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미국 정보당국이 애플 아이폰을 스파이폰으로 사용해 러시아 국민들의 비밀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으며 애플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랜로드들이 테넌트들에게 입주 전 주택이 홍수 등으로 인해 침수된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뉴욕주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9일 뉴욕주의회 회기가 종료돼 휴회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은 회기 중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지난달 29일 밤 10시 반쯤 스태튼 아일랜드 토튼빌의 보석상에 강도 5명이 침입해 현금 16만 달러와 시계 250만 달러어치를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의 시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한 뒤 퇴임한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이 올 가을부터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해 강의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의 가격 등을 조작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 등을 추가한 수정소송장을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소나기예보가 있으며 저녁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5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2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 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테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2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